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탈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예상보다 강한 미국 고용 지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팔자세에 2,700선을 겨우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지만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권 안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은 또 올해 폭염 전망이 나오면서 빈과주들이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자 오늘 네. 하락 마감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을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마음이 그렇게 심란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가늠하기가 좀 다소 좀 난해했었던 그런 좀 변동성 장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했던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좀 방어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말 들어가기 전에 기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계속 오락가락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벤트들이 좀 많죠.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액션들이 4월 달부터 그다음에 5월 달에도 이제 시장이 좀 추가 하락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6월 달 넘어가면서 지난주에는 시장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제 바닥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미 연준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많이 밀렸었던 2차 전지, 기술주들, 즉 성장주한테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안에서도 이제 이런 유럽 쪽에서의 압박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들도 이제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좀 하나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무난하게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보다 이 고용 지표 발표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미 연준에서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갔었죠. 금리 인상을 계속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한 가지는 이제 첫 번째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런 것들을 봤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을 때는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명분으로 미국 안에서 이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좀 튼튼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긴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좀 그런 건전한 고용 시장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 발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과거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고용 지표가 견고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고용 시장이 좀 흔들리기를 바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제 연준에서 그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갈 만한 명분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좀 후퇴했다.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 증시 자체가 요즘에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파가 조금 더 좀 세게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벤트는 아니나 이번 주는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제법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가격 지표를 바로 이제 좀 책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인하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것인가 아니면 항상 좀 기대치 이하의 발언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과연 좀 늦출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매파적인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을 더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주춤하고 이제 변동성이 아래쪽으로도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만한 그런 이제 좀 주요 일정이 좀 많은 그런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컨센서스도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우리가 좀 여유를 좀 두고 시장에 좀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들을 좀 세워놓고 좀 여유롭게 가는 부분들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FOMC 때 원하는 발언들이 안 나와서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금리 인하 시점은 뭐 생각보다는 늦춰지고는 있지만 하반기가 되고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그 시장의 반등 포인트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 전에 시작이 되기 전에 뭐 그런 뭐 이제 뜸들이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막판에 좀 흔들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단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주도주들도 많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요즘에 2차 전지도 뭐 바닥설이 나오고 있으나 오늘은 또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기도 했고 삼성전자도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잡지는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안에서는 뭐 재료주들이라던가 테마주들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돈이 많이 쏠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는 좀 이용을 해야 우리가 시장 대비 좀 빠릿하고 그다음에 좀 만족스러운 결과치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이런 뭐 짧은 매매를 좀 같이 권장드리는 그런 전략들을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에서도 이슈가 많이 나왔죠. 뭐 새로운 테마들도 이제 출회를 했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도 뭐 이제 시추 테마라던가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었던 갑자기 또 강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 만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기회의 테마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금 짧은 매매 그다음에 빠릿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오늘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서 이번 주 시장도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또 이번에 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새로운 재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많이 예상이 되는지라 시장 잘 주시하시면서 당분간은 말씀대로 짧은 매매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은 어딜까요? 네, 뭐 G2파워라는 종목을 매주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 G2파워를 가지고 좀 끈질기게 뭐 샀다 팔았다 그다음에 뭐 재진입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죠. 제가 최초로 제시를 드렸던 거는 5월 23일 지난달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당시에 이제 G2파워를 원전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기대했었던 원전주 안에서의 이슈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의 중에서 이제 뽑아드렸었고 뭐 급등이 좀 적중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G2파워도 뭐 단기간 안에 2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G2파워가 급등을 하고 원전주가 더 힘을 썼으면 하는 시기에 시장에 또 시추 테마, 그 다음에 뭐 산유국 희망 테마라고도 할까요?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뭐 다시 한번 좀 대밀리기도 했다가 뭐 이제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재차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는 재매수도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 방송을 통해서도 가격이 한번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적정한 매수할 만한 가격들이 왔을 때는 재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제시를 드렸죠. 차트를 좀 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를 드렸었던 위치부터 해서 뭐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다시 한번 14% 15%대 상승률이 나왔고 지난 방송 이후에 오늘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제법 또 괜찮은 그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원전주 쪽에 직접적인 이슈가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뭐 송전 그 이슈가 좀 있었죠. 수주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원전주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G2파워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원전주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좀 한몫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오늘은 조금 올라간 위치긴 하지만 항상 G2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제시드렸던 10,000원 초반대 혹은 뭐 10,000원 부근 혹은 이하 이쪽 가격 안에서는 저는 뭐 언제나 제공량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 뭐 수주 관련된 기대감들은 올 여름에도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집중하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종목으로 지금은 뭐 길게 가져가고 크게 먹자 이런 느낌들보다는 두 자리 익절이 오면은 빨리 먹고 나오고 다음 종목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오가는 매매들이 지금은 더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2 파워도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 밴드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좀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뭐 추가 상승을 또 다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뭐 리뷰를 듣고 관심 있게 보신 분들께는 또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두 자리 익절을 항상 뭐 재진입 이후에는 목표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5.36% 추가 상승한 G2파워 말씀드려봤습니다. 1,62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올해 들어서 52주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 시총 2천억 원에 안착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흐름이 좋았는데 여전히 추가 상승 그리고 재공략도 노려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종목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메가터치라는 종목을 볼게요. 뭐 사실 지난 금요일 방송 이후에 뭐 바로 다음 거래일날 제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뭐 움직임이 나올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제시를 드렸던 종목 중에 메가터치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또 바닥 다지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은 이제 추세 전환이 뭐 단기적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가정을 해서 그 중에서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좋은 수익을 뭐 40% 이상의 수익을 드렸던 대주전자 재료의 또 후속 느낌으로 보다 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뭐 매수하기에는 충분히 좋을 만한 거래량이 적고, 그 다음에 음봉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감 전에 종가 관리는 제법 해주고, 그래서 좀 무난한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간에 이번 주에 이벤트가 나와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은 우상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뭐 반등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차 전지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불어주고 그다음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메가터치라는 종목도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메가터치라는 종목은 뭐 이제 과거에 제가 좀 여러 번 제시를 드렸었고 항상 좀 성공 케이스로 마감이 됐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20%대의 수익을 주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이 종목을 통해서 부각이 되고 그 당시에 또 좋은 상승률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와 그 다음에 대략 한 6,000원 구간대의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재차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부딪히고, 그래서 저점이 빠지지 않는 상황 안에서 지금 하단으로는 5,000원, 상단으로는 6,000원 이쪽에서 박스를 계속해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뭐 하단으로 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쪽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고점보다는 오늘처럼 이제 눌러줄 때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제 음봉 매수를 통해서 이제 좀 분할 매수, 그다음에 뭐 나눠가는 관점에서 진입을 해보시고, 목표는 6,000원을 종가로 돌파해서 그 위쪽 구간인 7,000원을 두드리러 가는 그런 짱대 양봉을 한번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메가터치가 2차 전지 쪽으로도 좋은데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관련된 부품 이슈를 좀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걸리든 뭐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 이번 주에는 뭐 바로 터지는 종목들이 좀 안 나와서 좀 다소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골라드렸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좋은 위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뭐 충분히 여전히 그래왔던 것처럼 또 좋은 뭐 상승력과 그다음에 좋은 급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흐름들과 뭐 강력한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AS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지난주의 히든 종목이었던 메가터치 체크해 봤습니다. 자, 2차 전지의 반등도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만 하다고 하셨죠. 이 종목 5,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음봉 매수하시고요. 목표는 6,000원에서 7,000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키셔서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상한가를 간 시장을 좀 거래량과 그다음에 이제 자금들을 많이 이끌어간 그런 테마성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원전주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한전산업을 보면서 또 한전기술을 또 이제 좀 같이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매매하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관심권에서 이제 같이 좀 흘려갔었던 종목들이 더 잘 가고 더 멀리 가는 경우들이 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한전산업이 원전 쪽 내용들보다는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관련된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급등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땡땡 전기, 땡땡 전선 이런 종목들 같이 또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를 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한수원에서 과거에 좀 세일즈했었던 내용들이 해외에서 좀 좋은 결과치와 수주들로 많이 좀 돌아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내용들도 이제 그 원전 쪽의 수주 이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과 다른 뉴스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원전이랑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같이 반응을 하면서 원전주들의 분위기를 끌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긍정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원전 쪽에서 영국의 그 방문도 있다라고 하고 7월 달에는 유럽 쪽에 이제 수주전을 지금 프랑스랑 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가 송전주 느낌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원전주 안에서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송전주 쪽 안에서는 과거에 이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인데, 서전기전도 오늘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동안의 조정 구간들을 거래량을 늘려주면서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이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서전기전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기분 좋게 원전주들의 분위기를 끌어주는 그런 이제 테마성 요소로 작용을 해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장 막바지에 강한 급등세 보여주면서 상한가로 마무리한 한전산업 들어봤습니다. 41조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12,350원으로 장 마무리 지어졌고요. 자, 다가오는 6, 7월에는 이 원전주의 호재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또 좋은 영향들을 받지 않을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전기전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한전산업과 서전기전 같이 살펴보시면서 원전주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예상치 못했었던 상한가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라운 제가, 그 다음에 빙그레, 이런 이제 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이제 과자 브랜드들, 그 다음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 오늘 급등하고 상한가를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하루 만에 부각이 됐나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내용들을 찾아보시면은 오늘 그 첫 폭염 경보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유독 더 더운 날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K푸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라던가 우양 등 김밥이든 아니면 이제 라면 쪽이든 이렇게 K푸드 인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제과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요식업 음식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상승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오고 있다가 좀 새로운 폭염이라는 모멘텀들이 오니까 기존에 이제 폭염 모멘텀으로 갔었던 다른 종목들보다 이쪽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더워졌죠. 그리고 이 폭염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오늘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제법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 상한가가 좀 연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테마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폭염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이 또 굉장히 또 금방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 여름이 되고 뭐 이제 계절이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당장 뭐 좀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께는 폭염 관련된 종목들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좀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간 뭐 이런 빈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뭐 좀 추격 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따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다만 이제 오늘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올해 역대급 폭염이라는 뉴스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통해서 그 다음 후속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쪽도 좀 같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에서 노려볼 만한 공략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할 테니까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제 강의를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빈과주들 굉장히 또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서 크라운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역시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죠. 11,140원 종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들 안에서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시장이 강한 테마로 인식하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폭염 관련주 시기 적절하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많이 덥다라고 하는데 좀 두렵네요. 자, 날씨보다 시장이 조금 더 더웠으면 좋겠고요.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수업도 시원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뭐 유난히 더운 날이었죠. 저도 낮에 와 진짜 여름이 벌써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은 뭐 더위와는 조금 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시장이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죠. 재료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지만 그 순환 주기도 굉장히 좀 짧고 변동성들이 좀 빠릿빠릿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 종목들이 뭐 주도 업종, 그 다음에 뭐 견인하는 주도주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시장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좀 재료성 종목들을
잠깐 종목의 개수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소비 중식으로라도 여러 가지 테마를 같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순환 주기에 맞춰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매도하고 다음 순환매를 기대해 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짧은 매매들을 조금 더 이제 좀 개수를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것도 시장을 또 대응하는 그런 좀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또 시장에 돈이 몰리는 테마가 하나 또 나왔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크라운 제가라던가 아니면은 빙그레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봤었을 때 사실 저도 이 주식 방송 그다음에 주식 리딩 전문가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폭염 테마라는 것이 요즘에는 매년 여름 시즌은 작년에도 지나갔고 재작년에도 지나가고 했지만 폭염 테마가 강하게 부각이 된 적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여름이 돼도 여름 수혜주를 좀 별로 좀 무시하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해서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이런 이제 좀 빈과 관련된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좀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사실 빈과주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제 그 폭염 테마들이 먼저 갔었는데 올해는 약간 조금 좀 변동이 좀 있게 좀 새로운 이슈 쪽으로 좀 붙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K푸드 해서 이제 이런 식자재, 음식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또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슈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또 중국과의 그다음에 미국, 중국과의 유럽 쪽 이런 이제 좀 관세 전쟁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중국의 전기차 관세부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바닥에서 이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했는데 오늘은 중국 쪽에서 유제품까지 또 관세 전쟁에 보조 카드로 또 꺼내들 수 있다 이런 뉴스들도 먼저 이 빈과 관련된 종목들을 부각시키는데 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뉴스들 왜 이렇게 올랐어 해서 검색을 해보고 시장에서 노출된 겉으로 드러난 이슈와 내용들을 보면은 이 역대급 폭염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빈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막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최근에 조용했었던 그런 이제 좀 폭염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빈과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랠리를 준비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제법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대구 지역이 유독 더 더웠다라고 해요.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더위가 먼저 찾아오고 항상 또 가장 더운 곳이긴 한데 잠깐 걸었는데 땀이 많이 난다. 그래서 6월 10일 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대구와 경북 올해 첫 폭염주의보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산, 부채, 얼음 음료 저마다 더위 식히기 방법들이 있고 오늘 굉장히 좀 더웠다. 그리고 폭염주의보는 앞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런 여름 수혜주들을 다시 볼만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역대급 폭염이라는 단어는 종종 좀 들리는 여름이 오기 전에 한 번씩 좀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올 여름에는 유독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폭염이 굉장히 더 강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또 뉴스 기사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이런 더위들이 느껴지고 하면서 이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부각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오늘은 제가 방송 통해서 이 여름 수혜주들, 계절적인 수혜주 중에 여름 수혜주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좀 클래식한 과거에 역대급 폭염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거는 냉방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전에 역대급 폭염이라는 뉴스가 시장에서 팍 부각이 됐었을 때 엄청 더웠었던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6월 달부터 7월 달 넘어갈 때부터 더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주문들을 했지만 그게 너무 단기간 안에
안에 몰려버려가지고 에어컨을 집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받으려면은 막상 여름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막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원래 이제 폭염 관련된 테마에 약간 원조격인 그런 종목들은 이런 이제 좀 냉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파세코라는 종목이 그동안에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터졌죠.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종목인데 이 파세코라는 기업은 이제 창문형 에어컨으로 좀 유명하죠. 과거에 이제 이 사례들을 보면은 이 파세코라는 기업이 좀 뭔가 그 마케팅을 되게 좀 영리하게 하는 것인지 이제 그 홈쇼핑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창문형 에어컨을 굉장히 지금 그 시기적절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뭐 완판이 됐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창 더울 때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은 파세코가 주가가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오늘 폭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죽어 있었던 거래량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이 종목도 뭐 상한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대략 한 10%가량의 상승률을 단기간 안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클래식한 그런 그 기업인데 파세코라는 기업이랑 뭐 그다음에 뭐 신일전자라는 뭐 선풍기 기업도 있죠. 그래서 뭐 위니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파세코가 이쪽 안에서는 일단은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반응이 좀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 정도로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SN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시가총액도 작고 지금 주가가 1,000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제시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는 못하는데 이 SN테크라는 종목이 요즘에 좀 바닥에서 반응과 변동성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액을 가지고 나는 좀 단기성 매매를 좀 가볍게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내용을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테크가 냉방기기 쪽에서의 테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 그 아래에 사업 내용이 쓰여 있죠. 각종 밸브, 그다음에 정밀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 여기에 이제 뭐 냉매 밸브를 공급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 직접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여름 수혜주로 과거에도 이제 부각이 됐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파세코 얘기 드리면서 이제 여름 전에 막 확대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급등을 하면은 약간 좀 후발주자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각종 밸브 정밀 부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시선이 가는 다른 테마가 있죠. 요즘에 뭐 밸브 관련된 종목 화성 밸브라는 종목이 요즘에 엄청 또 급등하고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포항의 영일만 쪽에 시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 뭐 4분의 3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4분의 1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가스관, 그다음에 뭐 가스 밸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시장에서 완전 급등으로 부각이 되진 않지만 그동안에 막 죽어 있었던 거래량들도 좀 늘어나고 바닥에서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돌파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관심 있게 좀 단기 매매를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바닥에서 뭐 신일전자라던가 위닉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또 체크를 해보고 이 폭염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뉴스를 하나씩 좀 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폭염 관련된 이슈 요것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때이른 폭염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6월 초인데도 벌써 뭐 40도를 육박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낮 53도, 그 다음에 살인적인 폭염이다. 인도에서 이틀째 뭐 45명이 사망을 했다. 좀 안타까운 뉴스 기사긴 한데 이 외에도 뭐 폭염 관련된 키워드를 뉴스 기사로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브라질 쪽에서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기후 이상 현상들이 좀 심각하게 오고 그게 이제 뭐 더위로 혹은 뭐 이제
이제 폭우로 이렇게 해서 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의 단발적인 폭염이 아니라 이게 좀 글로벌 문제로 뭐 이렇게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파생돼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직접적인 뭐 식량 수출 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그다음에 뭐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좀 높아진다. 그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뭐 동물의 질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거는 뭐 과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폭염 뉴스가 글로벌적으로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뭐 클래식한 냉방기기 쪽도 있지만 지금 뭐 요쪽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료주들, 뭐 곡물주들 요런 등등의 요런 식량 관련된 기후 문제 관련된 식량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슈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뭐 메모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폭염 관련주에서 HTS나 MTS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또 같이 좀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일사료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바닥에서 예사롭지가 않죠. 과거에 하락 추이가 연속적으로 나왔고 2024년도에 한 번씩 반응을 하면서 지금 한번 주가의 바닥을 좀 올려놓고 레벨업을 시킨 상황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바닥은 지켜지고 있는데 위쪽을 툭툭툭툭 찌르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연속적인 상승,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한 뭐 주가 상승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뉴스가 부각이 되면은 단일 거래라던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정도로 아니면 뭐 갭상승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주가가 이제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테마성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한일사료가 지금 바닥에 그동안 횡보했었던 바닥의 위치랑은 가깝고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뭐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의 이력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준비를 하면서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좀 가볍게 바닥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지금 당장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음봉 나올 때 좀 매수해서 뭐 수익 관점에서 뭐 한 2주 정도를 목표로 보는 그런 종목으로 눈여겨보셔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사료와 마찬가지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도 동일 테마와 그다음에 동일 업종 안에서 분위기를 같이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두 종목이 일단은 사료주 안에서 변동성이 잘 나오고 반응이 가장 빨리 나오고 그다음에 재료가 잘 터지는 종목인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주가가 진짜 잘 안 올랐어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급등 포인트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양봉으로 위쪽을 찌르려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여기 매물대 위치 혹은 길게는 돌파 흐름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 수혜로 이런 종목들로 시선을 좀 돌려봐도 충분히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팜스토리라던가 이런 이제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뭐 이제 뭐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뭐 너무 종목들을 많이 나열을 해드리면 또 헷갈리시니까 요 두 개만 이쪽에서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 그 다음에 폭우가 우려가 돼서 뭐 정부 안에서도 특별 대응 기간으로 6월부터 뭐 8월까지 지정을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올 여름에 역대급 폭염 예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부각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 더위를 느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또 공감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뭐 더위, 그 다음에 뭐 폭우 이런 부분들에는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뭐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발전 전력 수급 대책이 총력을 또 기울이겠다. 워낙 이 기후에 대해서 올해 여름에 대해서 뭐 폭염이라든가 뭐 폭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일단은 기울이고 미리 좀 대비를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흐름을 보면은 올 초부터 계속된 동남아 폭염의 영향으로 올해가 역대 뭐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올 여름에 전력 그 최대 수요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려를 하는데
2022년도 12월이 뭐 최근에 이제 좀 역대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좀 많이 나왔었던 전력 수요를 올해는 더 뛰어넘을 것이다. 그럼 이때마다 이제 여름에 이제 뭐 에어컨 가동이 막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블랙아웃 얘기들도 막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비 전력이 얼마밖에 안 남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는 종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쪽에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뭐 전력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블랙아웃 관련해서 과거부터 이제 수혜주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은 이런 계절적인 수혜 종목들은 과거의 테마를 또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차트 보면서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옴니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작년 뭐 계속해서 좀 바닥을 치는 그림들이 나왔고 횡보를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을 늘리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뭐 폭염 테마가 없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뭐 더위를 넘길만 했었던 작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폭염 테마가 크게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 특히나 오늘에는 폭염 테마가 딱딱딱딱 터지면서 빈과주들이 상한가 랠리를 딱딱딱딱 찍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로서 반응을 하고 부각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반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전력난 문제는 사실 요즘 AI 테마 쪽에서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송전주 전기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흐름을 충분히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후속 종목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올 여름에 그런 이제 좀 기록적인 폭염, 그 다음에 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력난 문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개장하자마자 뭐 15% 20%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 되고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뉴스가 노출이 되기 전에 이제 바닥에서 첫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름 수혜주라고 하면은 항상 또 그 베케이션, 우리 여름에 휴가 시즌이 또 항상 돌아오죠. 그래서 항상 이제 봄 시즌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때는 보통은 이 계절적인 수혜주로 여행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항공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뭐 여행 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뭐 여행주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뭐 미국에서는 뭐 이제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이런 이 시즌에는 반응을 보이고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LCC 즉 저가항공주들이 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1월달, 2월달 상한가 스쿨이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실적주로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 우리 같이 좀 오랜 시간 전이긴 하지만 TA항공이라는 종목을 바닥에서 잘 매수해서 단기간 안에 한 30%대 수익을 냈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항공주들이 이제 또 계절적 시즌에 맞춰서 재차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또 다가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가에서 나오는 뭐 이제 그런 분석글들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실적으로 이제 1분기 뭐 최대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항공주들이 역대급 뭐 이제 실적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과거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1분기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됐다가 요즘에는 좀 조용해졌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가 좀 과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1분기는 이제 뭐 여행주들, 항공주들한테 굉장히 좀 호황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2분기는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이제 여름 시즌이 오면은 다시 한번 또 피크가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계절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환율이라든가 고유가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뭐 항공주들이 리스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부각이 돼가지고 과도하게 저평가가 됐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뭐 항공 수요 내용들이라던가 지표들 그다음에 실적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도 과도한 저평가가 여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닥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응과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때, 그러니까 재료와 이슈 시장에서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 이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주가들이 자기의 적정 주가를 더 빠르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항공주들이 이제 계절적인 시즌에 맞춰서 요런 이제 좀 그 톱니바퀴가 다시 한번 맞물려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항공 수요 급증과 그다음에 올 시즌 여름에는 그동안에 이제 좀 약간 좀 뭐 코로나 이후 때도 그랬고 이제 보복적인 여행 그다음에 지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은 동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기술적인 차트들을 보면은 분위기들이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 개선되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오면서 위쪽으로 좀 구간들을 열어주는 모습들. 그래서 LCC 업체 중에서는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TA항공 같은 경우도 요즘에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구간들, 그 다음에 주가의 추세가 깨지지 않고 저점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전고점을 넘어주는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이런 위치들을 다시 한번 또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부지런하게 오늘 또 빙가주라는 특징주가 또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여름철 수혜주들을 또 열심히 또 하나씩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폭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제법 많죠. 그 중에 제가 좀 괜찮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한번 직접적인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칠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요런 이제 계절적인 수혜주가 나오는 상황 안에서 좀 짧게 단기간 안에, 좀 노려볼 만한, 한 10%대 수익을 짧게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화면을 찍으시고 체크하셔서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된 종목들 그다음에 테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사실 요즘에 시장이 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재료성 그다음에 테마성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여름 테마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더 강력한 시장에서 거래량과 수급과 거래 대금을 싹쓸이해가는 테마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포항의 영일만 테마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시추 테마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산유국을 희망하는 테마라고 할까요?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엄청납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고 잠깐 뭔가 좀 불을 꺼주는 이런 느낌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이 결과치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기름과 천연가스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거는 기다려봐야 아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검증이 되는 결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동종 사례와 테마들이 나왔었을 때보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확실한 테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동전주였거든요. 상한가를 가고 점 상한가를 가고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테마가 됐고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양철관이라는 종목과 더불어서 최근에 실수해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사실 이 종목은 1,000원대 몇백 원대 이런 주 느낌의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요즘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간 안에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영일만 시추 테마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뉴스가 터졌었을 때는 이제 정유주들이라던가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먼저 터졌고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슈들이 나오면은 시추 탐사를 시작을 할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직수의 종목들이 더 부각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좀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이어지는 뉴스들 을 본다라고 하면은 동해 유전 시추 후 내년 상반기 존재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번 주에 그다음에 내일 당장 결과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존재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그다음에 경제성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기대감은 상당히 좀 올라가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 안에서는. 그다음에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대한고래에 맞춰 동해 광구가 또 재설정이 됐고 7월 달에, 지금은 6월 달이죠. 7월 달에 시추 위치가 선정이 된다. 그리고 정부는 12월 동해 시추 내년 상반기 결과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12월 달 뭐 그 다음 뭐 이제 내년까지 막 급등을 하고 계속해서 테마가 이어지진 않겠지만 일단은 7월 달에 시추 위치가 선정이 되고 지금은 이슈가 시끌시끌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일정들이 먼 미래치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시간과 시기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엄청난 테마 중에 초전도체라는 이슈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초전도체 이슈가 막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게 뭐 진짜겠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정말 뭐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게 지금 당장 검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과 테마로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성델타테크는 지난 8개월 사이에 주가가 158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실제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수요가 필요하고 그 기대감이 수요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승률이 나왔었죠. 뭐 약간은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뭐 독도 쪽에 그 돈스코이오라고 해서 뭐 보물선 이슈가 있었죠. 그때는 막 뉴스에도 시끌시끌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관련된 테마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동해 시추 테마 자체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기간 안에 깨질 만한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상한가스쿨 방송을 통해서 2월달, 3월달에 제시드렸던 우린 PTS라는 종목을 기억을 하시죠? 물론 뭐 조금 좀 시기가 이렇게 좀 밀렸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 종목이 55%를 5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시추용 가능 장비를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추가 이제 7월달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승인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추 탐사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쪽이 있을까? 이쪽으로 약간 테마가 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정유주들은 다시 죽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시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우상향 그림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DK락, 서암기계공업, 우린 PTS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캡처한 사진이 이 기업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추선용 기어를 제작한다 그래서 바닥에서 5거래일 만에 또 40%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마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추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그다음에 직접 수혜가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테마를 다음으로 이끌고 갈 충분히 또 좋은 액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이제 우리 시장에 비슷했었던 기대감의 초전도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력주는 될 수는 없지만 일부 소액 비중이라도 이쪽 테마에 한번 승부를 걸고 한번 터지면은 길고 강하게 그다음에 뭐 상한가 이상으로 터질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욕심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히든 종목은 앞서서 폭염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시추 테마 종목 안에서도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데 우린 PTS 같은 재료가 있는데 서암기계공업 같은 재료가 있는데 아직 부각이 되지 않고 터지지 않은 종목이 있잖아요. 당연히 시추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인 이슈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오늘 방송에 잠시 후 8시 방송에서 이어지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공감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필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쪽에 그 QR 코드가 나가고 있죠.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이제 그 촬영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저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서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또 제시해 드리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서암기계공업 우린 PTS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죠. 우린 PTS는 제가 직접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 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서 볼게요. 아직 시장에서 노출이 크게 되지 않은 기업인데 이 종목의 홈페이지 이슈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 석유 및 가스 등 자원 시추에 필요한 국착력, 결체 이렇게 해가지고 시추에 필요한 초경질 소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주가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오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5월 달에는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으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G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온라인 히든 종목으로 선택을 한 뒤에 상한가에 또 적중을 했죠. 그래서 6월 달에도 저의 상한가 적중 도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시원하게 또 상한가와 급등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으로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들 입장하셔서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이어지는 후반전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 8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말씀 주셨던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